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반다, 첫 번째 반다, 두 번째 반다, 세 번째 반다를 모두 잠그고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달경배는 빠지지만 우리 재즈요가 할 때 그 달경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경배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태양경배 오늘은 수리아 A를 익힐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리아 B를 익힐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 A, B로 몸을 푸는 요가를 아시탄가 요가라고 부르고 A, B로 푼 다음에 6번더 6가지 선동작을 익히기 때문에 오늘 선동작 6가지도 모두 익혀볼 것이고 6가지 기본 스탠딩 자세가 모두 끝나면 시팅 자세로 넘어가서 처음 하는 시팅 자세, 앉은 자세가 바로 단다아사나 막대기 자세, 그리고 앞으로 상체를 전굴하는 등펴기 자세, 잠갔었던 몸의 앞면을 또 열어주는 푸르보 우타나까지 오늘 이 시간은 지도를 나갈 것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B를 익히면서 프라이머리 시리즈,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 헬프 자세, 하프 자세라고 알려져 있는 나바아사나와 쿠르마아사나, 거북이 자세까지 다음 시간에는 지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 아시탄가 입문자분들은 보통 5번, A 5번, B 5번씩 하지만 입문자분들은 뒤로 많은 순서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10번씩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비냐사라는 걸 배우겠지만 플랭크에서 아시탄가 부장과 견상만도 비냐사라고 부르고 아시탄가 요가에서는 짝도랑과 업도 견상으로 비냐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동양의 분들의 어깨는 우리가 어깨를 평소에 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비냐사를 초보자분들이 10번씩 하면 아까 우리 어깨 집어넣었다가 뽑았다 했죠. 이 능형근이 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미로미 플로우와 타파스 플로우로 이 수리아 A의 개수를 줄이고 좀 더 수리아 태양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 시간을 꼭 맞춰야 했기 때문에 로미로미 빼고 그라운딩 플로우로 진짜 배기로 막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구애 덜 받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로미로미 플로우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간에 수리아 A 무슨 곡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폭삭소가수다 얘기하면서 박보검 씨와 아이유 씨가 부른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하면서 짝사랑이 손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참 스마트해서 그거를 제가 들었더니만은 그 금명이 남편 김선우 씨인가 아까 그 유나 씨랑 같이 사랑인가요를 부른 그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명이 남편이 부른 사랑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키스미라는 곡으로 코어 플로우 진행했었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에너지를 수월하게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동기에 대해서 사랑인가요? 이렇게 질문 던지듯 수리아 A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달보다는 수리아 양적인 에너지가 우세하기 때문에 근육을 잘 써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까 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릎, 관절 같은 공간, 그리고 요추 이런 공간이 손상이 덜하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오늘 좀 더 근육을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오늘은 안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자세, 우린 이미 익혔지만 오늘의 주요 자세가 낙타 자세와 삼각형 자세였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낙타, 치띠, 초능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는 책에서도 이 초능력의 위험성에 대한 장이 마침 이번 달 제가 읽는 파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능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36장에 이제 이 베단타 철학은 베다 시대 때는 사람들이 외부의 자연 안에 그런 푸르샤, 브라흐만, 아트만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거든요. 그런 신성한 에너지가 머무른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있었다면 요 베다의 끝 시대, 우파니샤디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명상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분별한 그런 초능력들은 오히려 그런 브라만, 푸르샤, 아트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가 자세를 보면은 정말 초능력이 있어야지 저런 자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란한 자세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막 현란한 자세를 함으로써 그런 무분별한 초능력은 오히려 내 안에 그런 잠들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깨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또 36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제가 같이 표현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요가에서는 가장 큰 초능력이란 실은 우리 복부 공간, 마니푸라 차크라, 태양의 공간, 나를 통해 흐르는 그런 생각과 불필요한 사념과 느낌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내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능력이 진짜 초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초능력과는 좀 거리를 두어보고 건강한 초능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도 낙타 자세를 통해 가져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형 자세, 아까 전에 제가 삼각형 자세 알려드렸죠. 요가에서는 이 3에 대한 숫자를 굉장히 완전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인도의 삼신도 있죠. 창조의 에너지를 간장한다는 브라흐만신,
그리고 유지 에너지를 관장한다는 비슈누신, 파괴 에너지를 또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소멸의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죽음의 신, 슈바신이 있어요. 이 슈바신은 또 요가 아사나를 창조했다고 또 알려지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구나 물질의 상태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차크라 할 때 타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거운 상태, 묵직한 상태를 탁한 상태로 분류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 오늘 우리가 깨울 공간, 복부의 공간, 수리아의 공간, 태양의 공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불의 공간이죠. 그리고 좀 고요한 상태, 움직이지 않고도 좀 맑은 상태 유지하는 상태를 사뜨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 명상을 통해 다가가고자 하는 상태는 요 사뜨바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도 타마스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고 라자스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고 사뜨바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가의 방향성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겠죠. 타마스, 무거움이 강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미간 차크라 정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까르마, 샷까르마, 요가 정화법을 실천하라고 해요. 우리 코세척법도 있었고 장세척법도 있었고 폐세척법, 위세척법도 있었죠. 그리고 조금 라자스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 타고나기를 좀 건장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오늘 할 그런 아시탄가 요가, 양요가를 건장하고 좀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태우지 않아도 가만히 머물러서 쉽게 명상 상태에 접어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파워풀한 요가보다는 명상 요가, 인 요가를 권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삼각형 자세 떠올려 보시면 타마스 상태, 땅으로 상징되던 타마스의 공간, 발바닥이 땅을 향해 잘 뿌리 내렸을 때 어땠죠? 라자스의 공간, 옆구리가 저절로 펴짐으로써 손끝은 고요한 공간, 하늘을 향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라자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야, 이 라자스 에너지를 잘 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요. 라자스를 소모적으로 깨우면 다시 타마스의 상태로 갈 수 있지만 내 몸에 맞게 나의 몸을 잘 알아차리고 내 몸에 맞게 라자스를 잘 깨우면 수월하게 좀 더 사뜨바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요거를 점검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삼각형 자세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은 요 책을 읽고 있어요. 베단타 철학. 그래서 오늘은 28장부터 제가 36장까지 읽어봤고 바로 36장의 그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장에서는 이제 타바하리 요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수단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깨닫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몸이죠. 그래서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29장에는 부처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붓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붓다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붓다만 봐도 부처님만 봐도 완전히 정화가 되니까 우리한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이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남기셨다고 해요. 청정성은 소멸될 수 없다. 그래서 요가 야마 니야마 사항 중에서 니야마 사야만에서 웬만하면 실천하면 좋은 사항 중에 하나가 또 사우차, 청정함, 순수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청결함을 뜻해요. 그래서 요가는 또 순수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 있는 협회가 또 없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염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가 순수함을 함께 이렇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향해 나간다면 조금 더 무한대로 이 잠들어 있는 영향력을 더 깨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고 30장에서는 이제 사마디의 노래가 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마디의 공간은 정수리의 공간이었죠. 그래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죽어서 경험되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의 그 우주의 상태가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디의 노래에서는 이제 말과 마음 넘어서 심장으로 이해하는 자는 그 진실을 이해한다오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가슴, 심장으로 할 수 있다면 목이 쉬는 현상을 좀 방지해서 좀 묵직하게 나의 가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귀로 듣기보다는 우리 목 차크라가 발달되면 귀로 듣기보다는 심장으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를 비난하는 말도 좀 필터링해서 좀 안전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심장의 에너지를 한번 또 깨워볼 거예요. 복부 차크라, 마니푸라 차크라 에너지가 잘 깨워지면 나를 잘 돌봄으로써 심장의 공간, 타인까지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의 에너지도 한번 깨워볼 것이고 이 책의 특색이 있다면 스승과 질문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31장에는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대화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스승님에게 이제 박티유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스승이 이제 성적인 욕망과 부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박티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4번 차크라가 사랑의 길, 박티의 공간이고 성의 공간이 어디였죠?
아랫배 공간이라면 지위의 공간, 부의 공간은 윗복부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차크라에서도 아랫복부, 물의 공간, 윗복부, 불의 공간이 잘 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위로 상승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욕망과 부에 대한 욕망이 좀 내려놓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슴의 에너지,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베단타 철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진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냐냐요가의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베단타 철학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그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선 우리 수아디 별이 뜰 때 조개가 그 빗물을 맞으면 그 조개는 진주를 품을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우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승님에게서부터 들어라 라고 해요. 우리 참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나를 통해 흐르는 이 물질 자아가 진짜 자아가 아니라 그저 보는 내가 나라는 것을 우선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숙고해라, 삶 안에서 이해해봐라, 탐색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숙제를 뭘 드렸죠? 삶 안에서 나만의 명상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책을 읽는 것이 되실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것이 되실 수도 있고, 차를 마시는 것이 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삶 안에서 실천하라, 명상하라 라는 세 번째 단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 사업하면서 커피 마시는 것도 요가 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업성이라 좀 안 맞긴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성. 네. 그리고 35장에는 이제 유상산매와 무상산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산매가 조금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상, 대상이 있는 상태, 무상, 대상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초보자라면 요가 명상은 제가 집중 명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죠. 일단 대상이 있으면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다. 유상산매부터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이 사라져도 그 고요함 속에 조금 더 무상산매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표현이 바로 저희가 12월 달에 읽었었던 내면소통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내면소통에서는 격감 명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싱잉볼을 딱 치면은 대상이 있죠. 유상산매. 그 싱잉볼의 음성에 우리가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데, 싱잉볼이 점점 소리가 사라지면서 그 텅 빈 고요함만 남죠. 그 고요함에 집중하는 것을 무상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가 아사나도 어떤 순서로 진행되죠? 처음에 마지막 자세가 죽음의 자세죠. 완전히 몸이 소멸되는 자세. 처음에는 몸도 느끼고 몸도 열심히 움직이지만 불필요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그저 죽은 자처럼 가만히 머무를 수가 있죠. 대상이 없는 상태에 좀 더 고요하게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면서 라자스, 태양의 에너지, 불필요한 에너지를 조금 활발하게 태워보는 시간